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이 안녕하세요. 존 버나데요. 자, 여러분 금과 은 장기 투자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최근에 이 3월 되기 전에 실버런 사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뉴스나 아니면 뭐 유튜브 상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물론 뭐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금과 은에 내가 장기로 투자하겠다, 장기로 가는 관점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이슈들이 있을 때 한 번씩 공부해 보는 거죠. 생소한 은 선물 시장이나 금 선물 시장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고 금융 지식도 넓혀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 한번 영상 쭉 이렇게 얘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금고에 실버바가 없고 종이 계약서가 수북하다 해서 지금 이런 3월 전에 2월 27일 정도에 뭐 예상을 하고 있던데 실버런 사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금 선물이나 은 선물 가격은 보면 소폭 하락했다가 금은 이제 뭐 많이 반등을 해서 5,000달러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은도 지금 뭐 82달러, 83달러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괜찮게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금과 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죠. 이더리움이랑. 제가 이거는 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때 해드릴게요.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너지고 그 수요가 아마도 금과 은이 다 잡아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은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라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자산은 미국 국채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아니고 금과 은이다.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잘 보시고 금과 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더욱 더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 코맥스 재고 지금 보면 3월 계약 이게 수학적으로 구조를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가 부족하고 과연 3월에 이제 만기가 됐을 때 이 실물 요구를 다 해버리면은 진짜 은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여러 독립 분석가들이 CME의 11 금고 보고서를 취합한 수치를 보면요, 2월 4일 기준으로요, 26년 2월 4일 기준 인도 가능 물량이요 1.3억 온스, 1.03억 온스 이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건이 보관 중인 이런 물량, 일리지블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9억 온스 이 정도 남았다고 하고, 총 코맥스 재고, 창고 재고는 이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4억에서 4.5억 온스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25년 12월 15일 기준 총 재고는 4.545억 온스 이렇게 나와. 발음이 좀 죄송합니다. 이 정도 남아 있고 최대치는 5.3억 온스 이 정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3월 선물 만기, 이 오픈 인터레스트 OI라고 하거든요. 이게 4.29억 온스라고 합니다. 만기물이요. 만기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통 뭐 이 지금 10만 계약에 곱하기 5천 온스 계약을 해서 뭐 5억 온스라는 추정도 존재하지만 다수 분석에서는 4.29억 온스 이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인도 가능한 재고가 1.03, 1억 온스라고 할게요. 그냥 쉽게 1억 온스가 있고요. 3월 만기에 약속된 양이 4억 온스가 있는데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물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지금 1억 온스가 등록된 양인데 지금 인도 가능 물량, 인도를 해야 되는 물량이 4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4분의 1 기준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 또 이제 25% 50%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OI가.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만기 시에 이 만기물이죠. 만기물 25%를 실물 인도를 해도 지금 등록 재고가 이제 다 써버리게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를 인도, 그러니까 절반을 인도 요구한다고 하면 이거의 절반을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요, 등록 재고만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보관 중인 재고를 등록 재고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런던이나 상하이에서 긴급 조달 빌려오거나, 아니면 룰 변경, 뭐 이런 마진이나 현금 결제 이런 거를 변경을 해버려서 그걸 막는 방법도 있다,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재고 대비 약속, 그러니까 선물 계약이 4배라는 이 수학적으로 과장이 아니라 현재 데이터로도 대체로 맞는 지금 수준이다. 그러니까 4배 정도가 종이 계약이 더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3월에 실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뭐 실물 부족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냐? 그런데 과거에는요, 원래 이게 과거 영상들이나 과거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요, 원래는 5에서 10%, 그러니까 만기 시에 실물 요구하는 요구 확률이, 그러니까 요구율이 5에서 1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부분 놀 오버, 그러니까 다음 만기로, 이제 3월 지났으니까 다음 만기로 또 넘기고 현금 결제로 끝나는 페이퍼 마켓이 그냥 예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에요, 과거에. 근데 요즘 보면은요, 25년 코맥스 실버 인도량, 그러니까 은 인도량을 보면은요, 24년의 총 인도량이 2억 온스 정도, 그 다음에 25년에는 4.74억 온스 이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래서 25년 모든 달이 24년 같은 달보다 더 많이 인도,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제는 실물 인도가 많아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26년 1월 이 전통적으로 이 비수요, 그러니까 비주요 월인데요. 그래서 24년 1월에는 6.8 밀리언 온즈, 그 다음에 25년 1월에는 11.8 밀리언 온즈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26년 1월에는 49.4 밀리언 온즈가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2년 전보다 7배 이상 인도 요구가 커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월 집계를 또 보니까, 집계 초반 기준을 보니까요, 2월 계약이 과거 평균 인도율 5에서 15% 수준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죠. 2월 초 기준에 이 만기시 지금 이 정도 있잖아요. 1911만 온스 중에서 1872만 온스가 인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인도율이 98%다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실버런 실버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1년간 이 코맥스의 단순 레버리지 해지용, 이 페이퍼 마켓으로 이거를, 원래는 지금 선물 계약을 원래 레버리지 해지용으로 페이퍼 마켓으로 보통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아예 이제 만기 시에 실물을 받아가는 할당 메커니즘으로 지금 참여자가 확연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아이비 입장은 볼 필요 없고요. 제가 아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루에 그래서 78.5만 온스의 유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로 이렇게 하루에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신 분석글에 따르면요, 최근 26일간 등록된 양이 2,040만 온스가 빠져나갔다. 지금 보시면 일평균 78만 5천 온스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이제 지금 이 정도 있던 1억 온스가 이 속도로 계속 유출될 경우에는요, 2월 27일 날 이 3월물 이 정도쯤에 거의 이제 8,500만 온스밖에 안 남는다. 그러니까 실버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물음표가 계속 커지고 있다. 왜냐, 실물 인도하는 이런 인도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실물 부족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계속 의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피자로 비유하자면, 지금 피자 100조각이 있어요. 여기 있죠. 100조각이 있는데요, 매일 지금 냉장고에서 8조각씩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주 뒤에는요, 최대 400명까지 와서 나도 내 몫을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보면요, 10%만 와도 40조각이 이 100조각에서 근근히 버틸 수 있거든요. 25%가 오면 100조각 대 100조각,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바닥이 되고, 50%가 오면요 200조각 대 100조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디폴트나 아니면 누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레버리지면 숫자만 놓고 봐도 위험한 구조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임대료랑 글로벌 재고도 이제 고갈 신호 강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을 빌려오는 은 리스 금리 있잖아요. 리스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은 영상 다뤄드릴 때도 이 리스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서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은 가격이 위로 튀었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역사적으로 대략 이런 범위가 정상 구간, 이 0.1에서 0.5 정도가 원래 정상 구간이었어요. 0.5 미만이 보통 은 리스 금리에서 거의 뭐 공짜로 빌려주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2% 근처로 올라갔고 다소 타이트해지고요. 5% 이상은 심각한 타이트니스, 이 공급 경색인데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은요, 25년 중반에 1월 은 리스 금리가 6% 이상 급등, 수년 내 최고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6년 2월 5일 런던 기준 1개월 은 리스 금리가 연 6.3%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크로 리포트 분석에서는 지금 26년 1월 기준 8% 안팎까지도
치솟았다고 이렇게 언급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평소에 0.3 내외에서 놀던 금리가 6에서 8% 거의 20배 이상 뛴 거는 팩트다. 그래서 이는 은을 빌려서 숏커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인도 의무를 맞추려는 쪽에서 비정상적인 프리미엄까지 감수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게 위험한 신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지금 글로벌 거래소 있잖아요. 코맥스 런던 상하이 거래소 한번 재고량을 한번 보자면요. 코맥스는 전체 지금 등록이랑 그다음에 보관 중인 재고가요. 지금 보시면은 25년 10월 5.32억 온스 정도 갖고 있었는데 12월에는요 4.55 이 정도로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몰만 놓고 보면은요 20년 피크 이 3.46 이 정도에 대비 70%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말에는 지금 0.8에서 1.1억 온스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여러 리포트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25년 12월 초에는 4일간에만 지금 등록된 60% 이상이 4,760만 온스가 인도 요구를 되었다. 이런 인도 청구가 되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런던은 지금 LVMA 시장은요. 런던 창고의 은 재고는 21년 중반에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3.67만 톤에서 지금 22년 6월 지금 3.10만 3.10만 톤으로 1년 사이에 15.5%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년 2월 말 기준 데이터에서는 지금 ETF 소유분을 제외한 시장 가용분의 42%가 불과 3개월 만에 빠져나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리포트는 25년 10월 LVMA가 그러니까 런던이 지금 한 달 만에 5,400만 온스를 새로 채웠다는 이런 주장도 하지만 과거 재고 부풀리기 의혹을 감안하면 이 수치 자체에 대해 업계 내에서도 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존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 시장도 보면은요 25년 12월 기준 상하이 선물거래소 은 재고가 715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86%. 진짜 많이 감소했네요. 그래서 2016년 이후 최저치다. 이후 26년 2월에는 350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추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21년 초 약 3,000톤 대비 88%가 마이너스 됐다. 진짜 재고가 많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15년 16년 이후 최저 레벨이라고 지금 은 재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뉴욕, 런던, 상하이 모두 2020년에서 21년 피크 대비 보이는 재고가 지금 50에서 80%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라 이 큰 그림은 여러 소스가 이제 일관되게 지금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고갈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과장이 있고요. 그냥 완충 장치 버퍼가 진짜 얇아진 상태다. 그래서 최대한 이 적자를 메우려고 창고를 비워쓰는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말하면 뭐 고갈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인스티튜트 공식 숫자를 보면요, 21년에서 25년까지 쭉 통계를 보면 21년에 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쭉 이 정도 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7,900만 온스겠죠. 그 다음에 22년에는 뭐 한 2.4억 온스, 2.5억 온스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3년에는 2억 온스, 그 다음에 24년에는 1.48억 온스 이 정도 나온 것 같고, 그래서 25년 전망에는 한 1.1에서 1.49억 온스 정도가 적자로 발생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누적 적자는 7.8에서 8.2억 온스 수준으로, 이거는 전 세계 연간 광산 생산량이 8에서 8.5억 온스에 맞먹는 규모이다. 그래서 21년에서 25년 동안 1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은을 창고 ETF 기존 재고에서 꺼내 써서 수급을 맞췄다는 뜻이다. 그래서 앞서 본 코맥스, LVMA 상하이 재고 감소와 정확히 맞물리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좀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재고는 지금 보면 태양광, 그 다음에 내연기관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연기관보다 전기차가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은 이 패널당 지금 보면은 20g 정도 소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년에만 지금 태양광 은 수요가 지금 1.9억 온스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전망은 2.3억 온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연구에서는 2030년 전까지 지금 태양광 이거 PV만으로 연간 은 수요의 20% 이상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전자, AI 데이터 센터에도 전기차 한 대당 이 은 사용량이 내연기관 대비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커졌다.
그리고 반도체, 5G, 데이터 센터, 각종 전자제품에서 은 대체가 쉽지 않은 이 최고의 전도성 소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공급은 빠르게 이렇게 늘어나지 못하는가? 여러 리포트와 실버 인스티튜트 자료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5에서 80%가 구리, 납, 아연의 이 부산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순수 은 광산은 이 비중이 25에서 20%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은 가격이 2배가 되어도 구리, 납, 아연 가격 수요에 따라 오르지 않으면 이게 메이저 광산들이 은만 보고 이 생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신규 광산 개발에는 탐사, 허가, 건설까지 보통 7에서 10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이제 비탄력적이다. 수요는 탄력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은 그에 반면에 이렇게 탄력적으로 늘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이 페이퍼와 실물이 또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특히나 상하이 실물 시장에서는 프리미엄이 뭐 30%에서 은만 해도 40% 프리미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 가격 뭐 26년 1월에서 2월 기준에서 코맥스 은 가격은 78에서 92였는데 상하이 지금 현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0에서 130. 그래서 프리미엄 차이가 뭐 30에서 40%도 최대 이렇게 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리미엄이 이렇게 난다고 봤을 때는 진짜 이게 실물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중국에 13% 부가가치세가 있고 0에서 11% 수익 관세까지 감안을 하면은요, 순수 물량 타이튼이 있으니까 실물 부족으로 인한 프리미엄과 세금 물류비를 구분해서 봐야 하지만, 여러 리포트를 봤을 때 30에서 40% 수준은 세금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그만큼 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보시면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즉시 인도가 가능한 실물 은에 대한 지불 의사가 뉴욕의 이 페이퍼, 이 종이 가격보다 훨씬 높아졌고, 물류 관세 리스 비용 때문에 이 차이를 메우는 이 차익 거래 아비트라지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약을 해드리자면, 실물과 이체는 종이 계약, 이 ETF나 아니면 선물 계약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실버바 실물이나 국제 은시세랑 뭐 현재 은시세랑 아예 달라질 거다. 그래서 국제 은시세가 어떻게 되든 이 실버 부족 현상은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고, 아니면 뭐 중국, 아니면 뭐 인도, 뭐 세계 여러 곳에서 그냥 실버바 부족 현상은 계속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실버, 그 다음에 실물 실버, 뭐가 차이가 있냐? 이 페이퍼 실버의 대표적인 게 선물이랑 ETF랑 파생이 있잖아요.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높은 유동성과 편리함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단점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룰 변경하거나 현금 결제, 아니면은 뭐 물리적 인도가 극히 일부가 되고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실물과 가격이 괴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위기 시에 현금 정산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실물 실버, 이 코인이랑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버바로 갖고 있다고 하면요, 소유권이 당연히 확실히 되고요. 그다음에 리스크가 없죠. 단점은 보관이랑 운송이 불편하고 낮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손에 있는 자산은 그만큼 이 카운터파티 리스크, 그러니까 상대방 위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내가 쥐고 있으면은 내 거니까 얘네들이 정산시킬 수도 없고, 내가 이거 들고 있는 거는 뺏을 수도 없잖아요. 뺏어서 뭐 그냥 달러로 이 지금 종이화폐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ETF나 선물도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괜찮은데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돌려받는 거를 달러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물은 그냥 그 자체로 실물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물 투자하시는 분들 이 개념을 아마도 알 거예요. 그래서 왜 실물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이유도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ETF도 그냥 적정선에서 여러분들 투자하신다고 하면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현물 ETF 있잖아요. 현물 ETF.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보면 상하이, 중국, 아시아 쪽에서 실물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이 코맥스에서는 이 페이퍼 가격이 상대적으로 눌려져 있는 이중 가격 구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죠.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실물이랑 종이랑 다르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쭉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 27일 날 전후로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 보자면은요, 지금 유출 속도가 뭐 평균 뭐 78만 온스가 이렇게 유출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속도로 간다고 하면 지금 뭐 26년 2월 계약 인도율도 98%,
그다음에 뭐 1월 인도량도 뭐 이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쭉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인도율 10%가 됐다고 하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25% 되면요 재고가 이제 바닥이 되고요. 50%면은요 2점에서 2.5배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 이상만 인도 요구를 하는 순간 이제는 이 등록된 양으로만은 이게 물리적으로 맞출 수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과거 정상 시기에는 5에서 10% 인도율이 일반적이었는데 5에서 10%만 받아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6년 2월에는 이미 98% 인도율이 관측 중이다. 그래서 과거 평균 기준으로 그래도 10%만 인도하겠지 가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맥스나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실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때 이 예상이 될 때 첫 번째로는 마진 인상이 있죠. 마진 인상 있잖아요. 2011년도 은가격이 50% 향해 가던 시점에 CME가 8일 동안 8번의 연속 마진 인상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30% 이상이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25년 12월에 은이 뭐 80%대 급락할 때도 유사한 패턴으로 이렇게 마진 인상을 계속했었죠. 그다음에 실버 룰 7이라고 해서 이 유형의 누리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헌트 형제 때 실버 목요일이라고 했었던 당시에 코맥스는 실버 룰 7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포지션을 제한하고요. 마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은 가격은요. 50달러 부근에서 10달러까지 80%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런 룰 변경을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현금 결제를 하거나 강제로 롤오버 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거래소는 실물 대신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청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여지를 두고 있으면 큰 고객에겐 현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런 형태의 딜을 제안을 해서 계약은 포기하되 실물 대신 돈을 받고 나가라고 이게 유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3월 포지션이 5월 7월로 이제 강제 롤오버 시키는 방식도 존재를 한다. 그다음에 새로운 거는 비인도형 계약을 도입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CME는 지금 26년 2월 9일부터 이 100온스 은 선물을 런칭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죠. 100온스 은 선물 현금 결제형 이제 인도 안 되고 이거 런칭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는 실물 인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레버리지 투기 수요를 계속 받겠다는 구조로 이제 장기적으로 코맥스가 이제 더 이제 페이퍼 중심으로 이동하려는 시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거래소는 실물 부족 그냥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도 이 규칙 변경하거나 마진 인상 그다음에 현금 결제 신규 상품 이 새로 설계로 인해서 시장을 벌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파산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실버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뭐 시나리오 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A 시나리오가 뭐 가장 가능은 하지만 덜 유력하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긴장 완화형 인도율이 10에서 20% 수준으로 가면서 그냥 등록된 인도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고 거래소는 뭐 마진을 소폭 인상하고 언론 공식 발표로는 정상 작동을 했다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시나리오 B는 누를 변경하거나 큰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인도율이 이제는 25%에서 50%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그 정도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가 지금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그래서 아마도 거래소나 이 대형 이런 은행들은 공격적인 마진 인상으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결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에 롤오버 인센티브도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지금 거래소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뭐냐? 아예 현금으로 다 청산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는 안 주겠다, 돈 안 주겠다, 실물 못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현금 청산해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같은 유튜버들이 이 자극적으로 쓰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들이 룰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지연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는 수를 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부해 보면 여러분들 재밌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네. 그래서 이제 팩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코맥스 이 등록된 레지스트드 이 등록된 재고 물량이랑 그다음에 3월에 이제 인도해야 되는 물량이 4배 구조이긴 확실합니다. 거의 그 4배 구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4배 정도의 이제 종이 계약이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25년 26년 초에 코맥스의 실물 인도 행태에는 거의 뭐 98%가 이제는 실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페이퍼 마켓이 점점 실물 할당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변화가 가고 있고, 은 지금 리스 금리가 렌트 금리가 6에서 8% 구간으로 가고 있어서 이것도 중대한 스트레스 신호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식 통계로 봤을 때 5년 연속 공급 적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8억 온스 정도 누적 이렇게 지금 재고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이랑 코맥스 가격 괴리가 30에서 40%까지도 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실물 시장과 종이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이런 거의 뭐 사실적으로 나와 있고, 이런 사실이. 그다음에 미국은 은을 지금 중요 광물로 이제 리스트에 올렸고요. 중국도 지금 은 수출 통제를 통해서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은이 아마 계속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월 27일 날 이 코맥스가 뭐 붕괴한다, 그다음에 은 시장이 지금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도 못 산다, 이런 극단적인 내용은 아마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왜냐, 그 전에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너 과속해서 지금 이대로 가면은 사고 날 수 있다 하면은 브레이크를 밟던지 아니면은 이쪽 길로 안 가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 만기 전에 아마 어떤 해결을 할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뭐 마진 인상이나 눌 변경이나 현금 청산을 시키던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뭐 강제시키던지 이런 걸로 아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급등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5년 연속 공급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전 세계 재고 금리가 감소하고 있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은이 이제 전략 자산으로 미국, 중국 모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산업 수요 구조도 태양광,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이게 중기적으로 꺾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펀드멘탈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은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실물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물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실물 투자에 관심 있으시면은요, 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시려고 하면 이거 한 번씩 보시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 이 제품 보기 왼쪽 하단에 이거 제품 보기 클릭하시면요, 이거 제품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쿠팡 링크인데 들어가셔서 뭐 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이제 쿠팡 링크로 들어가셔서 뭐 생필품이나 아니면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사주시면은 설날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이로써 지금 제가 이런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나 3월에 실버런 사태 가능성도 당연히 있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이 갈라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